그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소탈하고 꾸밈 없고 그냥 서민적인 그 모습이 너무 친근감이 들어서 그 전에 권위적인 그런 대통령의 모습과 달라가지고 좋았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되게 솔직했거든요. 다만 이제 전환기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우쪽으로 오른쪽 보수 쪽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민주당이 어긋납니다.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했는 말이죠. 친구 문재인한테 니는 정치하지 마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전환기한테 개인적으로 갔다 오면 노사모였고 언제나 그 상식을 존중하고 그래서 다만 민주당이 또 왼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 지금은 독재당이 돼 있어요. 더불어 독재당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환길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저를 거구래 거구. 그것들이 지정하는 거구가 뭔지 누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민주당이 등 돌리잖아요. 왜냐하면 전환길 같은 사람도 거구래. 에? 내가 광주 가려니까 오지 말아요. 근데 5.18 정신이 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아니 광주는 그만 북한이에요? 우리가 못 가는 땅이야?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아니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 아니 오지 마라 가라 그 어떻게 말할 수 있지? 광주 시민 여러분 좀 정치인들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젊은 2030세대 보기에 광주시장님, 박지원 의원님, 그 다음 서영주 의원님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 뭡니까 이거?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2030세대를 보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부르는 민주화가 이겁니까 이거? 그 선생님께서 직접 노사모 출신이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그 과거 발언들을 좀 토대로 보면은 좀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꽤 있으셨던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과 네. 현재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보시나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상식을 존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건전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사모하는 모임, 아마 젊은 사람 잘 모를 건데 그걸 노사모라 하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소탈하고 꾸밈 없고 그냥 서민적인 그 모습이 너무 친근감이 들어서 그 전에 권위적인 그런 대통령의 모습과 달라가지고 좋았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되게 솔직했거든요. 진짜. 그리고 그분이 정책 방향을 볼 때 진보 쪽에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어서는 흔히 좌파라고 말하지만 좌파가 아니고 그냥 실용주의로 갔어요. 미국의 한미 FTA 체결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빡치는 게 우리나라 LG 삼성 무역 흑자 너무 많이 내고 미국한테 현대자동차도 많이 팔아먹잖아. 미국 자동차 우리 잘 안 사오고 그 무역 흑자를 만들어낸 게 노무현 때문이에요. 한미 FTA를 체결했거든요. 그때 진보 쪽에 욕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라크의 자위투 부대 파병을 보내요. 미국의 요청을 받고. 그때도 진보 쪽에서는 왜 파병하냐라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욕먹으면서도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그걸 인식했죠. 그런 걸 볼 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도 옳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 부르신 게 동서통합을 가장 강조했어요. 동서통합. 우리나라 영남과 호남의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나아가서는 이제 전체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 그런 정신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지금도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환길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전환길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우쪽으로 오른쪽 보수 쪽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민주당이 어긋납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합쳐졌는데 왜냐하면 노무현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기 위해서 열린 우리당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가지고 보면은 너무 민주당과 문재인 정책들이 왼쪽으로 많이 가버려요. 예를 들면은 노무현하고 정반대거든요. 노무현은 통합을 강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갈라치기를 많이 했어요. 집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다음에 세대가 뭐 이런 남자와 여자. 이런 편가르기 정책, 갈라치기 정책을 많이 하는 걸 보고 그건 노무현하고 정반대되는 정책이고 저는 싫어했고 그건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내로남불하면 또 그쪽 아닙니까? 말은 맨날 정의 외쳐놓고 실제 하는 짓은 전부 다 부정한 불법이 더 많이 해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사례를 들면 엄청 많겠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리고 지나친 친중 정책을 폈어요. 그때. 예를 들면은 원자력 발전 집어치우고 중국에서 태양광 가져와라 해서 지금 태양광이 전국에 패널들 난립니다. 그거 있잖아요. 태양광. 그래서 그런 정책들 그 외에도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전환기는 여기에 가운데 서 있는데
민주당과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자꾸 왼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미국한테도 외면을 좀 받았었고 당연하겠죠. 주한 미군이 한반도 지켜주는데 자꾸 미국하고는 그 등을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고 친중하니까 뭐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문재인을 지금 와서 뭐 담으라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 보통 대통령 선거하고 나면은 이제 인수위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인수위가 2달 정도 해가지고 앞에 정권에 대해서 정책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국가 영속성 이기 때문에 정책 영속성 때문에.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바로 선거가 치러지고 인수위 없이 바로 정부가 되다 보니까 그 제 아는 분이 그때 청와대 그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 안에 내부자 이야기죠. 아 큰일 나다.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너무 많이 들어있대. 비서관 이쪽에 있잖아 전체. 뭔 소리고 하니까 실제로 왜냐면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거 도와주는 사람들 기존에 운동권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있잖아요. 한 자리 해먹겠다 뭐 이래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많고 해가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능했다 생각이 들어요. 비서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책들이 좀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했는 말이죠. 친구 문재인한테 니는 정치하지 마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네. 그 말이 뭐예요? 가장 친구를 잘하는 게 친구 아니겠어요? 바로 너는 정치 스타일, 대통령할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 했지 않습니까? 참모 역할은 맞지만은 지도자 역할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 그 결과물이 지금의 이런 모습, 그 정권 교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은 절대로 자기가 잘했단 말 못해요. 왜냐하면 정권 뺏겼잖아요. 국민들이 너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 이재명이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좀 저는요.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저를 또 비판하는데 어떻게 뭘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식선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전환기한테 개인적으로 갔다 오면 노사모였고 언제나 그 상식을 존중하고 그래서 다만 민주당이 또 왼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 지금은 독재당이 돼 있어요. 더불어 독재당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환길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저를 거구래 거구. 그들이 지정하는 거구가 뭔지 누가 그래도 국민들이 자꾸 민주당이 등 돌리잖아요. 왜냐하면 전환길 같은 사람도 거구래. 에? 내가 광주 가려니까 오지 말아요. 아니 말이 돼요? 나 참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은 이럴 때 전환길이가 이야기해주면 아이고 맞다 우리끼리도 좀 반성하자 이러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끝까지 이틀막에서 니 말하지 마. 그럼 결국은 더 쪼그라들 거야. 앞으로 민주당 두고 보세요. 누가 이걸 지지하겠어요? 고발하고 이지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이 그래도 독재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변했다. 변질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환길이 변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또 하셨으니까 네. 저희 그 정 기자가 또 광주 관련해서 좀 질문 준비한 게 또 있었거든요. 네. 그거부터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좋아요. 어떨까 싶은데. 네, 이번 주말 광주 집회. 네, 한번 좀. 원래 그 5.18 광장에서 좀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었는데 네. 그 장소가 결국 사형이 불허가 돼서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아니요. 5.18 그 광장. 잠깐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광주 간다니까 강기정 시장이 오지 마라. 그쵸. 그 거구 또 거구를 하지 않습니까? 거구는 무슨 거구야? 노사모가 다 거구예요, 그만. 그래서 거구 오지 마라. 5.18 정신 훼손된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원래 우리 경찰 신청해놨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 세이브 코리아에서 그 금남로에 있는 민주광장 입구에 있는 도로.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고 지금은 전체 다를 허가 받았어요. 그 원래 경찰에서 허가 받거든요. 시장이 이래야 저렇게 할 게 아니에요. 도로 그쪽은. 이미 허가 받았는데 갑자기 또 뭐 허락 못한다 하잖아요. 시장이 되면은 야 누가 오든 간에 집회 민주적이냐 평화적인 집회인데 그럼 혹시나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하는 쪽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거 잘 유지만 해주면 돼요. 경찰을 통해 분리 잘 시켜주고 각자 평화적으로 끝내자. 이게 민주화 정신 아닌가요? 여기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제 네. 집회 장소로 쓰레기장을 또 추천하면서 아이고 민주당 진짜 하는 짓 보면은 진짜 얘네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주 시민들이 뭘 하겠어요? 야 이거 민주당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됐나 그런 생각할 거예요. 생각 봐보세요. 제가 가려고 하니까 강기정 시장은 그래서 거구 안 된다. 5.18 훼손이다. 박지원 의원도 오지 마라 했어요. 그쵸. 민주당의 부대변인인가 서용주 의원이 또 안 된다 했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5.18 정신 훼손한다. 근데 5.18 정신이 뭔지 묻고 싶어요. 자 전환길이 그동안
작년에 한 2년 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 있어요. 꽃보다 지난 길 5.18 치면 나오거든요. 저는 지난 26년간 역사 강의하면서 좌로도 우리도 치우치지 않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떤 정치권에서는 뭐 폭동이다 폭동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었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수업시간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냐고. 5.18은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에 맞서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하라.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고 그때 희생이 많이 됐잖아요. 희생된 광주 시민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독재만 민주화가 많이 빨리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끌었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직간접적으로 민주화 운동 해오신 YS나 DJ의 그 두 분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영국은 200년 걸린 민주화를 우리는 40년 만에 이뤄냈다. 그분들의 역시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감사함을. 그리고 제가 망월동도 여러 번 갔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5.18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 그리고 망월동 가서도 마음속으로 우리 그 참배하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여러분들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게 우리가 간직하겠다. 그 덕분에 민주화 같은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빚진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저는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헌법 전문에는 구창법에서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 되어 있거든요. 저는 거기 또 추가할 겁니다. 5.18 정신도 계승해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넣는다고 주장합니다. 그거를. 저는 그래서 그만큼 확고한 정신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 폭동할 때 뭔 소리냐. 5.18은 민주화 운동이지 하면서 이게 5.18 정신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동서통합을 주장했던 노사모 노무현 정신 계승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광주 5.18 정신이지 아니면 전환길은 오지마 그게 과연 민주주의인가요? 대한민국 아니 광주는 그만 북한이에요? 우리가 못 가는 땅이야?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영원함에 대해서 그렇게 갈등 생각이 없어요. 예? 서로 이러자는데 정치권에서 이놈들이 표 얻으려고 오히려 득표하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더 유발하고 자기 표 갈라치기잖아요. 광주 시민하고 시장을 분리시키잖아. 왜? 광주 시민 중에서 저보고 와달라고 엄청나게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댓글도 한번 보세요. 제 유튜브 채널 보면 광주도 와주세요. 우리 광주 이끌. 그럼 그 시민들 전환기를 오라는 사람들은 광주 시민이 아닌가요? 상식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남 지역 대구는 그만 진보 쪽에 집회하면 홍준표 씨가 오지 마라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누가 오더라도 평화적인 집회, 헌법에 번냈잖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잖아요. 기본인데 오지 마라 가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좀 광주 시민과 전라도 분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도대체 누가 더 5.18 정신을 계승하는지. 에? 의의가 없죠. 아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공무원 아니야? 전환길이 세금을 작년에 25억 냈는데 내 세금으로 당신들 월급 주고 있는데 에? 대한민국 이 좁은데 저는 그런 자체가 서글퍼요. 왜냐하면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 안에서 동서가 어디 있으면 영원함이 어디 있으면 전부 합쳐도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경쟁을 이겨야 되잖아. 지금 대만하고도 그렇고 북한하고 이렇게 뭉쳐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덧붙여서 저는 2030 세대들 이 방송 본다면은 부디 우리 기성세대들 이런 참 못났죠? 그죠? 이런 거 이거 틀을 뛰어넘어야 돼요. 역사적인 프레임이라 해야 되나? 정치인들이 만드는 정치꾼이야. 정치인도 아니 정치꾼들이 표 얻으려고 만들어 놓은 이런 프레임을 여러분들 극복해 가시고 부디 이제 동서통합되고 나아가서는 남북한 평화통일 이루어가지고 이 좁은 땅들 한반도 통일하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어쨌든 뭐 광주 이야기 나왔는데 내일은 뭐 어쨌든 광주 집회 가거든.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를 원한다면 더욱더 광주 많이 오십시오. 예, 주인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왜 못 가요? 아니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 아니 오지 마라 가라 그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뭐 광주 시민 여러분 좀 정치인들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젊은 2030세대 보기에 광주시장님, 박지원 의원님, 그 다음 서영주 의원님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 뭡니까 이거?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2030세대를 보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부르는 민주화가 이겁니까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요 사람이.